광양제철소 1호로에서 폭발을 동반한 화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산소가스 밸브 작업 중 발생한 사고로 추정됩니다. 오늘도 순천과 여수에서 모두 3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일상 깊숙이 조용한 전파자가 잠복해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염물질 총량 관리제가 전남 동부권에도 시행되면서 여수산단 대기업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속사정 취재했습니다. 고흥 남현리 해상 집트랙에 운행 중 절단 사고가 석 달째 원인 미상입니다. 감사원도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오늘 오후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현장 노동자 3명이 숨졌습니다. 산소가스 밸브에서 균열이 발생하면서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첫 소식 조희원 기자입니다. 오늘 폭발 사고는 오후 4시 5분쯤 발생했습니다. 광양제철소는 여의도 5배 크기의 광대한 부지에 고루만 모두 5개가 있는데 사고는 제1고로 인근에서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사고 당시 직원들이 1고로 인근의 5궤에 있는 산소가스 밸브 주변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밸브에서 균열이 발생하면서 폭발이 일어났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폭발 직전 밸브에서 공기가 새는 듯한 소리가 크게 들렸다는 게 현장 직원들의 진술입니다. 소리가 엄청나게 났거든요, 하여튼. 내 있는 사무실, 그 고로가 많이 떨어져 있는데 내 사무실이 바로 옆에서 휙 하는 소리가 났어요. 소방당국은 사고 즉시 소방인력 15명과 펌프차 1대, 그리고 구급차 2대 등을 동원해 진화에 나섰습니다. 다행히 불은 20분 만에 완전히 진화됐지만 현장 노동자 3명이 숨졌습니다. 이 중 2명은 협력업체 직원으로 확인됐습니다. 당국은 공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는 한편 빠르면 내일쯤 피해자들의 시신을 부검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순천과 여수에서 3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순천시는 오늘 한바식당발 접촉으로 2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했으며 지난 7일부터 지금까지 지역 연쇄 감염으로 88명의 확진자가 잇따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여수에서는 22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여수시 보건소에 따르면 지난 22일부터 여수에 머물고 있던 30대가 어젯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강진의료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보건당국은 정확한 동선을 파악한 뒤 접촉자 진단검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늘 순천시의 코로나19 브리핑 일부 보시겠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최근의 전국적인 코로나19 확산세는 겨울철을 맞아 대유행으로 번질 수 우려가 큰다는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아직 감염원이 확인되지 않는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등 우리 사회 일상 곳곳에 무증상 조용한 전파자가 깊숙이 누적되어 있습니다. 감염 의심 증상이 있으면 무료 진단 검사가 가능하니 사소한 증상이라도 언제든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검사를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순천 아랫장 상인들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자발적으로 5일장 휴장을 결정했습니다. 순천시에 따르면 아랫장 번영회와 노점협회는 오늘 순천시와 긴급회의를 갖고 오는 27일 5일장 날 점포 상인뿐 아니라 노점상도 동참하는 휴장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아랫장 번영회 관계자는 상인들도 매우 힘든 시기지만 코로나19 확산을 막는 것이 더욱 시급하다며 휴장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광주교도소 재소자들 사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2,000명에 가까운 재소자 가운데 4분의 1만 검사했는데도 벌써 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보도에 김철원 기자입니다. 광주교도소에 수감 중이면서 코로나에 감염된 재소자들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615번째 확진자에 이어 다른 방에 사는 618번째 확진자, 그리고 이 재소자와 같은 방에 수감 중인 남성 2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교도소 내 CCTV가 촘촘하게 설치돼 있지 않은 탓에 정확한 감염 경로는 아직도 나오지 않고 있지만 방역당국은 재소자들이 종이봉투 등을 만드는 교도소 내 공동 작업장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확진된 광주교도소 교도관인 607번째 확진자와 재소자들이 접촉했다면
작업장 신체 수색 과정에서 확진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방역당국은 앞으로 사흘 동안 광주 교도소 전체 수감자들로 검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3일간 그 전수 검사를 할 예정입니다. 수용자에 대해서는. 그래서 기 541명은 검사를 완료했고요. 나머지 1,453명은 3일간 전수 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른바 산밀시설인 밀접, 밀집, 밀폐된 교도소 공간에서 확진자가 계속 나올 경우 재소자 치료는 물론 격리와 수용 문제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대처가 쉽지 않습니다. 광주시와 보건복지부, 법무부는 확진자가 늘어날 경우에 대비해 재소자 관리와 치료 방안을 함께 논의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공군 영남면의 해상 집트랙이 운행 도중 끊기는 사고가 발생한 지 벌써 석 달이 지났는데요. 이 관리상의 문제로만 추정될 뿐 아직까지 사고 원인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7월 공군 영남면에 새롭게 개장한 공중하강체험시설 고흥 집트랙. 그런데 이 시설은 개장 한 달 만에 5개의 와이어 라인 가운데 화물 운송용 라인 1개가 갑자기 끊어졌습니다.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했던 아찔한 사고였습니다. 사고 이후 체험시설은 폐쇄된 상태입니다. 사고가 발생한 지 석 달여가 지났지만 사고 원인은 아직도 규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제품의 하자는 없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딱히 결론은 나오질 않았고 이제 와이어에 큰 하자는 없다. 본 성분에는 그래서 이제 다른 곳에 또 이제 좀 영역을 맡겨서 원인 분석 겸 복구 계획을 잡으려고 지금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고흥군은 이달 말쯤에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원인 조사가 본격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료망을 좀 주고 11월 말경 그 정도에 한번 또 현장 방문해서 또 현장 검증이나 이렇게 또 한번 보고 또 뭐 영역이 필요할 것인가 뭐가 추가되어 필요할 때 자문이나 이런 걸 좀 미리 좀 하셨거든요. 앞서 경찰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 사고 원인 분석을 의뢰해 제품의 인위적 손상 가능성은 없으며 외적 요인에 의한 관리상 문제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현행법상 물적 피해 발생 사고에 대한 처벌 근거가 없어 내사 종결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감사원도 현재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공군은 현재 내년 상반기 안에 명확한 원인 조사와 함께 구체적인 복구 계획을 수립할 방침입니다. 조속한 복구도 중요하지만은 일단 명확한 원인 규명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추후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확실한 그 개선 방안을 강구해봐야죠. 빨리 절만 걸어가지고 좀 될 상황은 아니거든요. 고흥 집트랙 사고가 발생한 지 3개월. 행정과 경찰의 사고 원인 규명은 아직 이렇다 할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오늘 오후 1시 50분쯤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시청을 방문한 민원인을 청원경찰이 제지하면서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순천시는 민원인 A씨가 거주지 인근 양계장 건립공사 중지를 요구하며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방문하다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액자 등을 들이받고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네, 수도권에서만 적용되던 대기 오염물질 총량관리제가 올해 전국으로 확대됐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를 적용받게 된 기업들이 한 해 수천억 원의 과징금이 예상된다며 환경당국에 제도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대기 환경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대기 관리 권역에 포함된 전남 지역 지자체는 여수와 순천 등 모두 6곳.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도 오염물질의 배출량을 통제하는 총량관리제가 도입됐습니다. 이에 따라 환경당국은 이달 초까지 도내 87개 사업장에 대기오염물질 배출 할당량을 통보했는데 곧바로 기업들의 반발이 터져나왔습니다. 당초 정부는 올해 각 사업장에서 배출할 수 있는 오염물질의 양을 최근 배출량 수준으로 설정하겠다고 했지만 실제 할당된 양은 이보다 30%가량 적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이의를 신청한 사업장은 41곳. 특히 여수산단 주요 업체들은 할당량이 턱없이 부족해 올해만 7천억 원에 가까운 과징금이 예상된다며 환경부와 산자부, 전라남도에 단체로 건의문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전남도의 배출호용 할당량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할당을 하다 보니까 법적인 이의 신청이 제출됐기 때문에 협의량을 재조정할 계획입니다. 환경부 역시 시행 초반인 점을 고려해 오염물질 배출 허용량을 조정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사업장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가 불가피하다며 방지 시설을 서둘러 확충하거나 다른 사업장으로부터 배출권을 구입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좀 삭감이 된 거는 사실입니다. 신청을 다 맞게 한 것도 아니고 기준에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은 좀 조정이 됐는데, 사업장이 밀집한 울산 등 다른 지역에서도 할당량을 조정해달라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 대기오염물질 측정치 조작 사태를 계기로 배출 사업장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요구하는 여론 역시 만만치 않아 환경당국이 기업들의 요구를 어디까지 수용할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대기오염물질 측정치 조작 사태 이후에도 환경 문제에 대한 기업들의 대처가 안일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최근 전라남도 동부지역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민병대 도의원은 지난 4월 GS칼텍스 여수 공장에서 황화수소 배출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해 개선 명령과 부과금 처분을 받았다며 기업들이 환경 문제에 대해 나태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GS칼텍스는 방지장치 부품에 이상이 생겨 오염물질의 농도가 순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며 관련 장비를 전면 교체해 추가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기관을 사칭해 피해자들을 속여 수천만 원을 갈취한 보이스피싱 피의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순천경찰서는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익산과 군산, 목포 등에서 피해자 6명으로부터 8,400만 원을 갈취한 19살 A씨를 현장 잠복 중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 순천 관내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모두 96건, 피해액은 23억여 원으로 저금리 대출 수법이 전체 범죄의 87%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 지역 일부 학교의 부실한 행정이 교육청 감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최근 5개 학교를 종합 감사한 결과 신체 검사나 범죄 조회 없이 외부 강사를 채용하거나 지급 기한을 넘겨 공사비를 지급하는 등 모두 49건의 부실 행정 사례를 적발했습니다. 도교육청은 이와 관련해 89명의 교직원에 대해 주의를, 8명은 경고 처분했으며 부적절하게 집행한 3,263만 원을 회수했습니다.